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평소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배합토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앞에 놓인 것처럼 다양한 배합토의 원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합토, 어떤 흙이 가장 좋은 흙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배수가 잘 되는 흙? 또는 영양분이 많은 흙? 저는 식물의 생육 특성과 딱 맞는 흙이 가장 좋은 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분갈이 원재료에 대해 각 특성을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식물 생육 특성에 맞는 흙 배합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상토입니다. 이 상토는 식물 재배에 용이하게 코코피트,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등의 흙이 혼합된 것인데요. 상토를 구성하는 흙들의 비율은 제조사별로 상이한데 그 pH는 대부분 6에서 한 7 정도로 대부분의 식물 생장에 적합한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보수력과 배수성이 좋고 여러 양분을 고루 갖추었지만 그 양이 좀 적은 편이어서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모종, 삽목, 씨앗 발화 정도에 딱 적합한 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흙인 코코피트입니다. 이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에서 섬유질을 제거한 뒤에 가공한 흙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코코넛 껍질에 얇은 실을 관찰할 수 있고 보수력이나 통기성, 미생물 활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새까맣게 보이는 흙은 피트모스라는 흙인데요. 습지나 늪의 수생식물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걸로 그 보수력이나 통기성이 좋고 또 발근을 촉진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육묘나 삽목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피트모스가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지피펠릿입니다. 다음은 마사입니다. 이 마사는 화강암이 오랫동안 풍화되어서 잘게 부서진 모래인데요. 주로 화분 아래 깔아서 배수층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마사 표면에는요, 남아있는 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흙들로 인해서 먼지가 날리거나 또는 이 흙들이 뭉쳐져서 배수가 불량해질 수 있어서 세척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세척 마사토를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사의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라돈은 모든 흙, 돌에서 검출되는 성분입니다. 다만 그 수치가 다른 흙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하니까 사용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마사를 대체해서 제올라이트나 난석, 산야초 등을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펄라이트인데요. 상토에서 잘 보면은 요 흰 알갱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고열 처리해서 부피를 팽창시킨 것인데요. 무균 상태로 매우 가볍고 또 배수성이 뛰어납니다. 이 제올라이트는 화산재가 오랜 시간 퇴적되어 만들어진 규산염 광물질입니다. 상토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미세한 공극이 많아서 보수력, 보비력, 동시에 배수성까지 뛰어나서 이 마사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산, 칼슘, 나트륨 등의 미량 요소를 공급해서 식물 생장을 돕는 좋은 흙이죠. 다음은 질석이에요. 이 질석은 버미큘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운모를 고온에서 가공해서 박리 팽창시킨 것입니다. 모래보다 가볍고 또 수많은 공극이 존재해서 보수력과 양분 보유력이 뛰어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다육식물의 삽목에 사용되는데 특히 줄기가 약한 식물 삽목에 좋아요. 이 난석은 화산석의 종류인데 난을 심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이 난석의 종류로는 녹소토, 저곡토, 동생사, 휴가토 등이 있어요. 이 마사와 같이 배수층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좋고 먼지 날림이 있기 때문에 세척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마사보다 가볍기 때문에
사용 시에 식물 뿌리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알록달록 산야초입니다. 이 산야초는 제올라이트, 휴가토, 녹소토, 경석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인데 보수력, 통기성, 배수성, 보비력이 모두 우수합니다. 또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자체 영양분은 거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갈이에 사용할 때는 20% 정도 혼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육식물 분갈이 시에는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바크입니다. 이 바크는요, 나무 껍질을 잘게 부수어서 고온에 찌거나 발효시킨 건데요. 가볍고 배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나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곰팡이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 바크는 산야초와 마찬가지로 자체 영양분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바크의 크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화분의 크기나 식물의 크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훈탄입니다. 이 훈탄은요, 벽시의 껍질인 왕결을 태워 만든 것인데요. 수처럼 유해물질을 잘 흡착해서 토양 속 불순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해 미생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10% 이내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훈탄 친구 바이오차입니다. 이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수채 합성어로 목재나 식물 잔재물 등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천천히 열분해하여 만든 것입니다. 토양 내 염류 직적을 막아서 산성화를 방지하는 등 친환경 토양 개량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차는 pH 6.5에서 7로 식물 생장에 아주 적합합니다. 짜잔! 코코볼 아닙니다. 하이드로볼입니다. 이 하이드로볼은 황토를 공 모양으로 구워 만든 겁니다. 작은 구멍이 많아서 뿌리 부분에 원활한 산소를 공급하고 유해물질을 잘 흡착해서 뿌리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외에도 살균, 정화 기능이 있어요. 자체 영양분은 없고 난성이나 마사 대용으로 배수충을 만들거나 혹은 분갈이 마감용으로 사용해서 흙 유실을 방지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배합토의 원재료에 대해서 각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추천 배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접하기 쉬운 이 상토를 중심으로 배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식물이 성장하면 이 상토가 가진 영양분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내 식물의 경우에는 이 전체 흙량의 10% 내외로 바이오차나 훈탄을 섞어서 미량 요소를 공급해 줍니다. 특히 훈탄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10%보다 과도하게 넣는 것은 토양 산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오히려 식물 생장에 좋지 않으니 주의해서 넣어주세요. 식물에 따라 과습에 약한 식물들이 있어요. 이 과습에 약한 식물들은 물을 지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흙의 배수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 전체 흙량의 20% 정도 배수성이 뛰어난 펄라이트를 섞어주시고 10% 정도 마사를 흙에 섞어주거나 배수충으로 깔아주세요. 요 마사 대신에 배수성이 뛰어난 난석, 산야초, 제올라이트, 질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훈탄이나 바이오차를 소량 섞어주어도 좋아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과 같이 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은 상토를 30에서 50% 정도로 대폭 줄이고 배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마사나 질석, 난석, 산야초 등으로 나머지 흙을 구성해주세요. 모래흙의 비율이 많을 경우 성장은 느리지만 튼튼하게 자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요 상토의 비율을 높이면 성장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추가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배합토의 원재료에 대한 종류와
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흙 배합이 어느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다음에 또 재미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